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4월 15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공략했었던 종목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공략할 때 같은 경우는 일단 요게 좀 많이 화제가 됐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제 대선 차기 후보죠. 그런데 일단, 음,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합니다. 뭐 갑자기 느닷없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AI 산업을 좀 키우겠다. 뭐 투자 규모는 약 100조 원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좀 펀드 자금이나 뭐 이렇게 다 동원해가지고 뭐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AI 쪽이 굉장히 좀 주춤하고 무너져 있다가 지금 AI 쪽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 좀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었고요. AI 쪽 우리 계속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 미용의 메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찾은 외국인 첫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뭐 피부 미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고 간다라고 하고 뭐 대략적으로 이제 뭐 이 피부 미용 이 병원 진료를 위해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중국을 뭐 대표적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일본에서도 많이 넘어오고 있고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환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뭐 보면은 그냥 뭐 피부 미용 뭐 보톡스나 뭐 성형 뭐 이런 것만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그런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격 측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굳이 예, 한국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쪽으로 해서 뭐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한국이 이제 엄청난 이제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일단 투자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요 일단은 이렇게 환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좀 의료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24년 작년쯤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117만 명까지 증가를 했고 코로나 때 대폭 줄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빠르게 회복하면서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부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자 요겁니다. 어제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방송에서 자, 일단 뭐 화장품 쪽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뭐 관세 뭐 영향도 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선크림 제품들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금 수출된 선크림 제품들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뭐 싸지기로 엄청나게 지금 대량 구매해 가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관세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여기에 따르는 그 관세 영향을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만 원 하던 거가 뭐 2만 원, 3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지니까 그만큼 빨리 좀 쌓아놓자. 특히나 또 우리 한국 제품들은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다른 화장품들이랑도 섞어서 사용했을 때에도 전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조화가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일단 선크림 제품들 뭐 색조 화장품들도 지금 판매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내에서 좀 생산하는 제품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잉그루드랩이나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생산하면서 판권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일단 잉그루드랩이랑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패턴이죠. 굉장히 좋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공략했을 때 우리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좋고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선진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 말이었나요? 제가 화장품주를 특히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을 때 미국이 관세가 터지기 전이었죠.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는 있었으나 이 관세가 시작된 거는 2월부터거든요. 25년 2월부터. 그래서 이 리스크가 터지기 이전부터 선진뷰티 사이언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 투자할 만한 그 명분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없었는데 자 2월 넘어서면서부터 지금 바닥권을 이탈하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패턴이죠.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는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 체크하면서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이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과 수요가 일단 너무 좋아요. 수주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일단 조선이나 방산 쪽 위주로는 뭐 단기적인 그런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좀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또 공매도에 대한 이런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나 방산 쪽으로는 단기적인 조정은 우리가 좀 피할 수 있었으나 좀 앞으로 좀 유망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대응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하나오션이나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겠지만 현대로템이나 뭐 우리가 이제 계속 방산 쪽으로 툭툭 이렇게 노크해서 계속 우리가 수익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을 종목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선이랑 방사는 내려놓지 마시고요.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틈새 전략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급등락은 뭐 상승이 있었으면 반드시 하락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상승분의 어느 정도 한 2, 30% 정도씩은 계속적으로 조정받으면서 이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다라고 하면 조선과 방사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투표에 대한 이 정책이 좀 많이 궁금하시죠? 뭐 일단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우리 이제 정책이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AI 쪽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이 AI 쪽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퓨리오사 AI에 뭐 방문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정으로 인해서 좀 올랐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퓨리오사는 지금 상장된 종목은 아니죠. 비상장된 종목인데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투자사들이 있죠. 투자사들. 뭐 예를 들면 DSC 인베스트먼트나 TS 인베스트먼트 뭐 요런 종목들이 좀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번 정치적으로 봤을 때 AI에 대한 이런 정책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이 퓨리오사 AI 관련된 DSC 인베스트먼트나 T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포바이포 뭐 엑스페릭스나 뭐 컴퍼니 K 뭐 펜스타, 뭐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AI 정책에 대한 이슈만 터질 때마다 이런 종목 같이 갈 겁니다. 퓨리오사 AI가 주도하면서 거기 관련된 종목들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대장 종목들이 있죠. 뭐 크라우드웍스나 뭐 솔트룩스, 뭐 셀바스 AI나 뭐 이스트 소프트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일단은 AI 쪽으로는 일단 솔트룩스가 좀 그래도 대장격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뭐 마음 AI나 음성인식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한몫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뭐 이렇게 좀 체크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좀 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지역 화폐죠.
지역 화폐다 보니까 이제 뭐 코나이나 뭐 웹캐시, 갤럭시아 머니터리 뭐 이런 종목들 일단은 좀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대응해도 될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 관련주 요렇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관련주도 있죠. 일자리 관련주로 원티드랩이나 월비스, 뭐 아이비기명, 뭐 메가MD 뭐 이런 종목들 오픈롤 원티드랩이랑 일단 오픈롤이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뭐 아이비기명이나 뭐 사람인 뭐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체크하세요. 일자리 관련주 반드시 언급된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일자리 관련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일자리, 저출산, 뭐 지역 화폐, 뭐 이런 거는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는 그런 이슈들이 있죠. 뭐 지역 화폐를 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저출산으로는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뭐 꿈비, 뭐 캐리소프트, 삼성출판사 뭐 이런 것들 종목들이 있어요. 토박스 코리아랑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남북 경협주도 있습니다. 일신석재, 인디에프,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아난티나 뭐 데아티아이 뭐 이런 종목들 남북 경협주도 얘기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대선이다 보니까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 뭐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거는 뭐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쪽으로도 있지만 뭐 공공주택 뭐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로 봤을 때에는 일성건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죠. 일성건설이 정치 테마 종목으로 좀 강력한 테마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성건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와대를 개방해 놓고 있었고 용산시 약간 그 건물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쪽 건물로 좀 쓰게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세종시로 이전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세종시 그 관련으로 어, 유라테크가 이제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유라테크나 뭐 계룡건설 언급 많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뭐 프롬파스트나 대주산업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세종 쪽에서 충청남도 그 세종 근처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대선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대선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관세로 시장이 뭐 빠지고 지수가 눌리고 막 이런다 저런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쵸? 이럴 때일수록 정치 테마 공략해서 돈 벌어 가셔야 됩니다. 긴장 늦추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선에서 AI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AI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I 다음에 뭐가 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로봇입니다. 이 다음에 로봇이에요. 요거 다음에 예, 로봇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로봇은 낙폭 과대 종목이고요. 어쨌든 간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AI 쪽으로 최대한 좀 조정을 받고 있다가 AI를 뒤집어 엎는 약간 그런 정책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기대감은 오늘 또 시장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I 다음에 뭐 인공지능이나 뭐 생성형 AI 뭐 여러 가지 이제 AI들이 이제 막 갈 거 다 가고 나면 이제 뭐가 가냐? 그 다음 주자는 로봇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죠? 이거는 AI 다음에 꼭 로봇 쪽으로 수급이 붙는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AI 가고 아니면 로봇 가고 AI 가거나 약간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AI 쪽으로 시장 수급이 충분히 쏠리고 정책적으로 뭔가 이런 기대감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AI 쪽 끌고 갔는데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요? 의료 AI 쪽을 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 AI 관련돼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얘기하겠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로봇으로 수급이 쏠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조정을 많이 받았고 바닥에서부터 반등 팍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이제 4월 25일.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이제 일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일정이 시작되는데 제약바이오 미국 아마케 일정이 시작되면서 제약바이오 그동안에 눌렸었던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떨어진 종목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전에 뭐 ABL 바이오도 뭐 지수 눌리면서 시장 소외되면서 제약바이오가 또 이렇게 분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분산되면서 좀 많이 빠졌어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한양행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박스권대를 좀 만들었었던 구간들도 있었는데, 자, 일단은 차트 체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 일단은 보세요. 2월 달에 제약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없고 갑자기 관세에 대한 전체 관세 막 이렇게 이슈 터지면서 지수 떨어졌죠. 지수 하락할 시기에 제약주도 이렇게 빠진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바닥하고 다시 적정 주가 자리로 회복됐을 때부터 투자 심리 다시 붙기 시작할 거고요.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앞타바이오를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네요. 네, 3월 31일, 네, 2주 전에. 그래서 앞타바이오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이 박스권 이탈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아마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에 대한 이런 발표를 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유한양행도 일단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실적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뭐 제가 뭐 이런 거 따로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뭐 그 렉나자 관련돼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유한양이 이번에 또 그 기술 관련돼서 연구 결과 발표하는 내용도 있고 유한양에 대한 소스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내가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좀 길게 여유 있게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리스크 최소화한다라고 생각하면 유한양행 편하게 들고 가셔도 됩니다. 한 3, 4개월 편하게 들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정 나오면 계속 모아 가시고요. 예. 유한양이 지금 그런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차분히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종목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이제 의료 AI 쪽이 나오는데 동물 실험을 이제 안 한다라고 하죠. 미국 FDA에서 동물 실험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AI로 인해서 의료를 좀 계속적으로 이제 뭐 리스크를 체크하면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AI로 이제 실험을 다 마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 동물 실험 단계까지 막 거치는 모든 이런 그런 시간이나 비용 이런 부분들이 대폭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임상 2상 또 임상 3상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간을 좀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오차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의료 AI 쪽으로는 당장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좀 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의료 AI라고 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다 좋은 종목이 될 수는 없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일단 루닛이라는 종목이 일단 가장 언급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1월 들어서면서 뭐 주가 반등하는 듯 보이더니 계속적으로 2달 연속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체크되면서 이제 반등만 이제 세게 지지만 받는다라고 하면 이번 4월 초에 이렇게 눌리는 건 진짜 지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진짜 정확하게 딱 지지받으면서 이제 반등해야 되는 시나리오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탄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여기 있었던 85,800원 여기 고점 구간 있죠. 이 구간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루님 말고 뭐 뷰노도 있겠죠. 뷰노.
뷰노도 있겠고요. 뭐 지금 뭐 메디톡스도 있고, 메디톡스 차트 굉장히 좋죠. 아까 제가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메디톡스 말하려고 했는데, 자 일단 메디톡스도 차트 굉장히 좋습니다. 보톡스 관련돼서. 자 뭐 휴젤도 있는데 휴젤보다는 예, 메디톡스가 조금 더 예, 우리가 공격하기에는 좀 더 좋은 것 같고, 자 아무튼 이런 종목들 지금 의료 AI 쪽으로는 좀 여러 가지 좀 열어놓고 공격적으로 좀 포트를 구성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는 다음 주에 좀 트럼프의 발언을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종목들 중에서 지금 인버스 빼고 나머지 건 지금 다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테마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3월부터 4월까지 굉장히 4월 초까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였던 게 바로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는 뭐죠? 우리가 주가가 상승해야지만 돈을 버는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대로 떨어져야 됩니다. 지수가 떨어져야지 돈을 버는 지수 옵션 상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 쪽으로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주식에서는 인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물 시장으로도 우리가 눈을 좀 돌려봐야 됩니다. 지수가 계속 떨어진다 또는 지수가 계속 반등한다 오르기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대로 선물 시장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물 쪽으로도 관심을 좀 크게 좀 열어놓고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금 요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45%라는 관세를 먹이면서 자, 미국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 뭐 결국에는 트럼프의 관세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트럼프 관세가 결국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다 패닉에 빠지게끔 만드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지수는 계속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또 지수가 또 급락했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우리 종목들이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또 무너지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런 재료 대형 재료들이 터졌을 때, 악재들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예, 손 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현금 비중 남겨놔라. 추가 매수해야 되는 그런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말씀드렸었고요. 또 우리가 계속 대응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생각날 때마다 지금 카페에다가 글 올려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아무 때나 그냥 막 그냥 불안하다고 매일매일 체크해드리면 저도 좋죠. 근데 매번 똑같은 거 계속 똑같이 체크해보면 뭐합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일 때마다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유 게시판 이용해서 뭐 궁금하다 이러이러한 글 올려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 체크하면서 바로 한 번씩 더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상호관세 한숨 돌리는 애플과 삼성 생산지 조정 고심은 계속된다. 뭐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합니다. 요거 좀 설명드리려면 또 얘기가 좀 길어지거든요. 자 일단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는 면제하겠다, 뭐 일부 부품들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너럴 모터스나 뭐 여러가지 지금 미국 내 자동차 기업들 좀 주가 반등을 조금씩 했습니다. 3% 4%대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을 좀 했고요. 자, 이제 전자제품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휴대폰 관세 결정은 다음 주에 좀 결과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팀 쿡과 대화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전에 트럼프 일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주가 하락했을 때, 트럼프가 약간 꼬랑지를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니 애플이 주가가 결국에는 미국 정부의 그런 약간 기둥뿌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주가가 흔들리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정부다 보니까 애플 주가를 좀 관리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자, 최근에 지금 애플이 주가가 하락하게 된 이유는 애플의 글로벌 공급망이 일단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인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폰의 조립 공정은 일단 대부분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관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특히 중국산 제품들, 중국산 전자제품은 최대 54%라는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 애플 입장에서는 단순한 비용 증가 수준이 아닌 제품 가격이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당장은 또 이제 그 유럽 쪽에서는 아이폰을 좀 사재기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뭐 100만 원대의 아이폰이 지금 조금 있으면은 거의 3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 나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재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신제품 발표를 또 앞두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애플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급격히 다운될 수가 있어서 실적이 계속해서 다운되는 약간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애플은 일단 실제 고가 프리미엄 전략으로 제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삼성이나 다른 휴대폰 뭐 예를 들면 삼성 말고도 다른 휴대폰 회사들 많이 있겠죠. 뭐 물론 중국을 제외한 뭐 다른 휴대폰들도 많이 있을 건데 자, 일단은 특히나 삼성이 좀 반사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다른 휴대폰으로 좀 옮겨 탈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이제 탈 아이폰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가격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가격이 현재 대략 한 200, 한 30만 원 가량 이렇게 하는데 관세 비용이 추가된다라고 하면 대략 한 330만 원, 한 100만 원 이상이 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플 주가가 좀 하락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사 수익으로 좀 삼성전자가 휴대폰 판매량이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또 미국 아이폰을 쓰지 않는 또 러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이제 종전 협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잠시 좀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또 러시아 뭐 미사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뭐 좀 많은 시민들이 또 다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삼성은 특히나 애플보다는 좀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기능적으로 애플보다는 좀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반사 이익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론 뭐 보안적인 부분으로는 아이폰보다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삼성이. 그렇지만 일단 현재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이 조금 더 현재 관세에 대한 리스크 극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이 관세 전략은 무조건 미국 시장의 생산 거점을 옮기라는 뜻에서 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인도, 뭐 베트남 쪽으로 생산 거점을 좀 많이 옮겨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되죠. 미국으로 무조건 장비를 뭐 조립 공정이 무조건 중국, 베트남, 인도다 보니까 이게 조립한 다음에 미국으로 또 들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관세가 굉장히 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생산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들 미국에서 생산해라. 이런 리스크가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이 부품들을 다 공급받기에는 그런 공장들이 다 미국까지 들어간다? 근데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재나 이런 소재들, 휴대폰 이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 이런 거 다 공급 가능할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을 막무가내로 일단 무작정 그냥 틀어막겠다, 막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일단은 중국이든 인도든 다른 타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모두 미국으로
다 옮겨라. 미국으로 옮기면 우리가 관세 먹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좀 요 전략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와 LG 그리고 삼성, SK 뭐 그리고 뭐 여러 기업들이 다 포함되겠지만 이런 여러 기업들이 다 관세 리스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로 생산 거점을 좀 옮기는 기업들 좀 우리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미국 쪽으로 생산 거점을 좀 옮기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돼요. 미국 쪽으로 생산 거점 만들 수 있겠느냐? 그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 약간 이런 부분이죠. 이전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돈 줘가면서 우리 쪽으로 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 안 먹으려면 들어와라.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 빨리 좀 설명드릴게요. 자,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을 좀 체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화장품 관련돼서도 좀 말씀드렸죠. 자, 생산 비중이 미국 쪽이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트럼프 임기 중에 있는 관세 리스크는 다양한 각도로 피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미국 내 공장 보유한 기업들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저희 우크라이나에 생산 거점을 좀 두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만한 그런 사업 뭐 기업들도 제가 저번에 체크해드렸죠. 우크라이나 또는 우크라이나와 바로 인접 국가로 생산 거점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 체크 똑같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기지 다변화 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면 우리나라 생산기지가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거점이. 자,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다변화한 기업이 북미와 아시아, 유럽권 등 다양한 수출 전략을 좀 모색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국과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아시아, 뭐 중동, 뭐 유럽, 뭐 이쪽에서도 유럽 내에서 생산하면 유럽 내에서는 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공장들을 설립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좀 뚜렷한 기업들, 특히나 뭐 현대차 같은 게 많이 언급이 되겠죠. 그런 종목도 우리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애플 또는 미국의 핵심이 되는 생산 기업의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체크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제네럴 모터스와 현대차 동시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 뭐 이렇게 설계해 드린 적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는 미국의 아이폰에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요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미국 쪽으로 생산 거점을 옮겨가고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이 기업에 대한 체크도 필요합니다. 자, 미국 기업의 생산을 하는데 부품을 공급하는데 미국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잘 대처하고 있는지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 납품 회사들을 좀 버릴 겁니다. 자,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이 됐든 뭐 글로벌 뭐 생산 대기업들 제조업 중에서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는 특히나 기존에 우리나라와 체결하고 있었던 납품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에 대한 이 가격 이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슬슬 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회사들이랑 다시 공급 계약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서 생산에 대한 이런 거점을 좀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체크해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정치 리스크는 주가에 선반영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떨어지면서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낙폭 과대를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한다라고 하면 한동안 뭐 벙 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우리가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긴데 자, 중국 관세 보복하던 일단 히토류 수출 중단, 히토류 관련주들 급등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유니온도 13% 정도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자, 유니온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나오죠. 유니온 한번 볼게요. 유니온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2.42% 정도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어요. 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조금 더 조정 나오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 나온다. 61선 딱 지지 받으러 내려온다. 아싸 오케이 땡큐 하면서 담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히토류 관련돼서는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쪽으로 보는데, 자, 히든 종목이 있어요. 자, 어제 말씀드렸었던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노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노바텍. 자, 오늘 좀 조정 나오고 있어요. 네. 확실히 지금 노바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현재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약간의 조금 물량을 좀 소화해내는 약간 그런 구간이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19,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히토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막 무조건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히토리 쪽을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뒤통수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티플렉스를 언급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티플렉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은 있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티플렉스로 수익도 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좀 오랜 시간 또 가져가야 되는 그런 리스크도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히토리 쪽으로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거래량 좀 크게 붙었을 때 좀 대응하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나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뭐 테마 종목 대응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 있냐? 그래서 뭐 비중 낮게 나는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낮은 비중으로 지금부터라도 뭐 대응해서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아까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대응하신다라고 하시면은 19,000원에서 20,000원 요 구간까지는 조정 내려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트레이드 뭐 굉장히 급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리스크 좀 많이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19,000원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16,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손절하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 조기 대선 앞두고 여러 정책들에 집중될 시기. 자, 여야 뭐 상관없이 일단 이렇게 얘기될 거고 어쨌든 시작됐습니다. 정책 관련돼서 이제 시작됐어요. 자, 근데 대선에서 이제 토론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요 얘기 또 나오겠죠. AI 나오면서 저출산 얘기 나오고 저출산 뭐 당연히 나올 거고 부동산 뭐 관련돼서 얘기 나올 거고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요걸로 이어진다라고 했죠. 로봇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되면서 2030년 로봇 최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로봇 쪽으로 계속적으로 사업 전략이 다변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지금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반등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보면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땐 건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뒤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삼성전자 기대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문제보다는 조금 더 포인트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현대차나 뭐 SK나 뭐 LG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로봇 관련된 산업 어떻게 갈 것인지 최근에 또 내놓은 전략들이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아직 안 내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 사업 전략을 또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번 더 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지금 굵직한 대기업들 전부 다 이제 로봇 쪽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삼성이 여기에 따르는 뭔가를 발표한다? 그럼 주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엔젤 로보틱스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조금 빠지기는 하거든요. 엔젤 로보틱스. 자, 지금 음봉 전환됐다가 다시 또 이제 양봉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전체적으로 보면 쭉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고, 최근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약 한 만원 가격대를 왔다리 갔다리 지금 했거든요. 박스 내에서 만원 가격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이제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그 패턴 골든 시그널 한번 딱 체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예, 매수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라고 하면, 자, 이 5일선이 21선을 크로스하면서 반등하고요. 그 다음에 60일선과 120일선이 있는데, 60일선을 관통해서 올라오려고 하는 패턴이 이제 골든 크로스로 우리가 진입해도 되는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가격은 제가 나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페에다가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자, 일단 제가 카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카페를 좀 운영하고 있고, 텔레그램으로 이동하시려면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텔레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인 채널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가시면 제가 뭐 테마도 좀 많이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많이 정리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투자 전략 브리핑이라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브리핑 클릭하시면 제가 뭐 관련된 종목들, 방송에서 언급된 종목들 제가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해서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많이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유 게시판 있죠. 자유 게시판에다가 지금 뭐 많이 글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어쨌든 여기에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서 체크하고, 최근에 우리가 공략에 쓰던 종목이 뭐 만약에 빠진다 또는 오른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게 좋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자유 게시판 이용해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